안녕하세요. 인천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선생님 김소영입니다. 선생님과 여러분 오늘 학교에서 만나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서 만날 수 없어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과 여러분들 함께 미디어 놀이터라는 교육 타이틀을 가지고 선생님과 12월까지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일주일은 온라인으로 만나고 일주일은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온라인은 이렇게 동영상을 보게 될 거고요. 오프라인은 학교에 오셔서 시청각실에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게 되실 겁니다. 미디어가 무엇인지는 우리 친구들과 하루하루 수업을 가며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나서 선생님이 재미있고 또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선생님이 한 분 더 계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도 함께 인사드렸으면 합니다. 선생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사 김소영 선생님이시고요. 그 다음 보조 선생님이 계십니다. 김용진 선생님이십니다. 다음 주에 우리 친구들 만나면 선생님과 김용진 선생님께 즐겁게 반갑게 인사해 주실 거죠? 네 하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 두 분과 또 학교 선생님 이영일 선생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게 될 겁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천천히 선생님의 교육을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과정 안내입니다.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2일 오늘부터 12월 23일 수요일 매주 수요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게 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시를 온라인, 2차 시는 오프라인으로 병행 교육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선생님과 여러분들과 한 주는 학교에서 한 주는 온라인으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은 9시부터 10시 반까지 즉 1교시, 2교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총 16번 16차시 수업을 하시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과 선생님 즐겁게 미디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매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온라인 저작권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대답할 수 있게. 그 다음 미디어 리터러시. 말이 좀 어렵죠?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 디, 어, 리, 터, 러, 시 라고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그리고 오늘은 선생님의 온라인 수업을 듣고 과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아마 유인물을 나눠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유인물을 집에서 잘 풀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학교에 오실 때, 등교할 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온라인 저작권이라는 게 무엇인지 천천히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입니다. 즉, 친구들 글씨 쓰죠. 그리고 그림도 그리죠. 가끔은 흥이 나서 재미있게 노래도 불러요. 유명한 가수가 부른 노래가 아니라 내가 자작곡, 내가 만들어서 내가 부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노래들을 모두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를 갖는다. 즉,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은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만약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그 도화지에 있는 그림은 선생님한테 저작권이 있는 거예요. 만약 친구들이 도라에몽을 그렸어요. 그러면 도라에몽은 근본적으로는 도라에몽의 캐릭터의 저작자가 있겠지만 그 그림을 그린 그림의 저작자는 여러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만든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래요. 저작 인격권이 있고 저작 재산권이 있는데 너무 어렵죠. 저작자만이 가지고 있는 권리, 양도가 불가능하다. 즉,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렸으면 그 그림의 저작권은 부모님들이 아니라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작 재산권이란 저작물을 재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을 그렸어요? 그럼 그 그림에 대한 인격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 그림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돈을 번다면 그 돈을 몇 년 동안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재산권을 가지고 있대요. 생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계속 20세, 30세, 40세, 50세까지 계속 살아간다면 그걸 생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만약에 70세 때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70세로부터 50년이 지날 때까지 재산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50년이 70년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저작자의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바뀌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바뀌었냐 하면 여러분들 혹시 미키마우스 아세요?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시효를 늘리기 위해서였대요. 왜냐하면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아마 2024년이 만료였거든요. 근데 70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럼 정보를 한번 볼까요? 미키마우스 저작권에 대한 정보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미키마우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미키마우스 다 기억하시죠? 네. 자, 이 미키마우스의 이름이 원래는 영어로는 이렇게 써지고요. M-I-C-K-E-Y-M-O-U-S-E 라고 영어로 써지고 한국어로는 당연히 미키마우스이겠죠. 나머지 중국어, 이탈리아, 스페인어, 핀란드, 마이너, 일본어, 에스페란토 등등 다양한 국가에서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미키마우스가 1928년 11월 18일에 태어났고 91세래요. 근데 이 28년부터 50년이라면 1978년이지만 사망했을 때, 사망하고 나서 50년 그리고 70년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미키마우스들의 변천사를 한번 보실래요? 맨 처음에는 1928년에는 흑백이었어요. 그랬다가 1932년에는 예쁘게 옷을 입었죠? 노란 신발, 빨간 바지. 그 다음 1940년에는 마법사 옷도 입었고 마법사 모자도 썼네요. 41년, 47년, 55년, 1990년까지 예쁘게 옷을 갈아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조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키마우스의 가족도 많고 블랙피터하고의 관계, 그 다음 또 여러 가지 저작권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 미키마우스는 참 재미나게 생겼죠?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어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저작권 관련 최종 보스라는 의미로 미키를 양면적으로 그려 디즈니를 풍자하는 아트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미키마우스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 보셨으니까 이제 아래 잠시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미키마우스에 대한 이런 애니메이션도 있었고요. 이 미키마우스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어 버전으로 뮤직비디오도 만들어졌대요. 근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을 여행하는 동안 서울에만 존재하는 미키마우스인데 우리나라 가수가 불러서 재미있는 뮤직비디오가 됐죠. 한번 조금만 보실까요?
이제 선생님이 준비한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그 다음 저작권의 의의를 다시 한번 보시자면 대한민국 국민은 1963년부터 저작권이 있었대요. 그래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만약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이 영상은 선생님한테 저작권이 있어요. 근데 이 영상물을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이나 부모님들께 이 파일을 공유한다면 같이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저작권은 선생님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우리는 일상 속에서 너무나 쉽게 누군가의 소중한 창작물을 가져와 쓰고도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즉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TV에서 보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라든지 또는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볼 수 있는 책의 문구를 내가 인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누군가의 소중한 창작물을 그냥 가지고 와서 쓰고 있다면 그건 법에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터넷을 많이 쓰시죠, 친구들? 그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연예인들의 사진이라든지 가수, 배우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 이것도 모두 소중한 창작물이에요. 그러니 친구들 너무나 쉽게 온라인에 있는 유튜브 영상과 소리, 그림, 글 등을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저작권법 위반에 모두 주의하셔야 해요. 꼭 지킬 수 있지요? 네, 친구들은 잘 지킬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자, 그럼 저작권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작권이 무엇일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 여러분에게 마법 같은 권리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문득 떠올라 작성한 글, 풍경이 좋아 그렸던 그림이 있나요? 여러분이 창작한 글이나 그림에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생기는 권리, 저작권. 오늘 그 마법 같은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이 독창적으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실의 표현, 아이디어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작물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일기, 독후감, 창작한 시 또는 소설, 신문기사 등의 어문 저작물, 작사, 작곡과 같은 음악 저작물, 뮤지컬, 오페라, 연극 등 생각이나 감정이 동작에 의해 표현되는 연극 저작물, 미술 시간에 제작되는 작품, 모자이크, 십자수 도안 등의 미술 저작물, 카메라로 멋지게 찍은 사진 저작물,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와 같은 영상 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등의 도형 저작물,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즈, 웹브라우저 등과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특허나 상표의 경우 특허청에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이 돼야 그에 따른 권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다릅니다. 창작과 동시에 그 자체에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권리가 발생하면 우리는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저한테 핸드폰을 빌리려 한다면 저한테 와서 핸드폰을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제가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화기에 대한 권리가 저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저작권이 부여됐다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까요? 나의 작품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다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나라 문화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또한 창작자들이 더 많은 시, 소설, 영화, 음악 등의 작품들을 창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창작물들을 통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는 더 좋은 창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당신에게도 생길 수 있는 권리, 저작권. 오늘부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때요, 친구들? 잘 보셨나요? 저작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개인의 권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청소년이고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문구가 있는데 다양한 매체, 즉 다양한 미디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미디어를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 다음 시간에 선생님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 미디어를 통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양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라는 건 바른 것인지 바르지 않은 것인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과제가 나갈 거고요. 미디어가 없다면 생길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이 5가지에 대해서 꼭 생각하고 오시면 선생님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과제 제출하는 방법인데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주신 과제물, 유인물을 본다. 문제를 읽어보고 우리가 배운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생각해본다. 셋째, 문제의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문제의 설명이 바르지 않으면 X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등교하는 주간에 과제물, 시험지를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우리 다음 주에 예쁜 모습으로 학교에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친구들 안녕.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